예, 오늘 다시 돌아온 이제 그 애니 동아리 리뷰를 한번 다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리뷰해 드릴 작품이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제 보통 일본어를 네 글자로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코노스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라이트 노벨 원작이고 이제 장르는 판타지 코미디 이세계 전생물. 요즘 이제 이 세계에서 전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세 시대에 새롭게 떨어진 현대인이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장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분은 아카츠키 나츠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번역가는 어제도 말씀드렸던데 이승원 씨. 좀 번역을 많이 하시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엘로벨에서 출판이 됐어요. 라노벨은. 이 라이트 노벨을 이제 애니화시킨 작품을 오늘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 리뷰에는 두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 작품 리뷰에는 부장님이랑 드래곤님 참여해 주셨고요.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작화, 스토리, 연출, 음악, 연기 다섯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좀 점수를 매겨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작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비해서 좀 점수가 낮아요. 이제 부장님 5점 주시고 용님, 드래곤님 7점 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맨 처음 7점 주신 드래곤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작화 점수를 처음에는 2점을 줄까 7점을 줄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 이게 앞만, 2점까지 떨어질 뻔했다. 앞만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작화가 2점짜리 작화거든요. 작품도 많고 그냥 그 역동적이지 않은 그런 씬에서 서 있는 그런 등장인물들 인체 비례도 잘 안 맞고 그 인체 비리부터가 좀 망했다. 인체 비례도 망했고 뭐 얼굴도 보면은 원작의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라 상당히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그렇게 생겨갖고 이 점을 준 이유는 이 작품이 이 작품이 코노스바이기 때문에 7점을 줬어요. 이 작품이 만약에 코노스바가 아니라 다른 작품이었다면은 그대로 2점 아니면 1점까지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안에 뭔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 이 작품에 그냥 너무 어울리는 그림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의 그런 코미디, 코믹성, 그 다음에 애들이 잘 망가지잖아요. 아쿠아 같은 경우는 맨날 엄청 징징 울기 나오고, 그, 카즈마도 상당히 자주 뭐 좌절하고 굴복하고 뭐 이렇게 상당히 망가지는 그러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작품의 그러니까 컨셉에 그냥 상당히 어울리는 망해 작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그러니까 망가져 있다. 근데 그 망가진 거에 어울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림체다. 망한 맞아, 그림체다. 맞아. 그러니까 망한 인물의 망한 그림체. 어, 그래서 이거에 너무 5점을 가산해서 2 플러스 5에서 7점을 줬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5점 주신 부장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5점이면은 사실 딱 반타작했거든요. 좀 네. 얘기 좀. 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딘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고요. 예. 근데 사실 스튜디오 딘 이거 아니걸 떠나서 원래 보통 네. 애니메이션들이 뭐 한 명의 작가 감독이 모든 화를 전부 맡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네. 특정 화만 이제 맡거나 뭐 나눠서 맡거나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작가 감독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크게 보인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또 뭔가 파별로 감독이 다 따로 계시더라. 네네. 이번에 뭐 작가 감독들이 뭐 타나카 키도 있고 뭐 키쿠타 코이치도 있고 많은데 키쿠타 네. 코이치라는 총작가 감독이 맡은 화만 작화가 좀 많이 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이질적이다. 너무. 어,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애니메이터가 표정하고 움직임을 되게 중시하는 애니메이터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은 분명히 아닙니다. 작품은 분명히 아닌데 그 캐릭터의 네. 표정이나 이런 걸 너무 과장하다 보니까 좀 네. 뭉개진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네. 그런데 또 이 애니메이터가 막 원작 그림체를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원작 그림체는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뻐요, 네, 미시마 그림체가. 크로네 일러스트레이터는 되게 잘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갭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어, 네, 그래서 키쿠타 코이치가 맡은 1화, 4화, 8화, 10화가 퀄리티가 매우 안 좋고 반대로 뭐 좀 네. 더 잘 그리는 작가 감독은 타나카키라는 분인데 이분은 5화를 맡았는데 5화랑 네. 4화의 퀄리티 차이가 그래서 엄청 심합니다. 어,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퀄리티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두 화가 그러니까 바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몇 네, 화씩이 갭이 보이니까 네, 그게 그게 일단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어색하다. 해요. 그러나 개그물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어쨌든 네. 간에 원작의 캐릭터 작화와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르게 생긴 작화는 좀 문제가 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평균만큼만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네. 딱히 작화만 봤을 때는 이거를 좋은 작품이라 말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스토리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8점, 드래곤님 9점 주셨는데, 어, 자꾸 왜 한글로 이분 닉네임을 얘기할까요? 여하튼,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토리는 작화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높아요. 사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이 세계 전생물이라고 하면은 요즘 흔히 나오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어떤 비판이 있느냐? 너무 과거에, 그러니까 이 세계로 전생한다 그러면 이 세계 사람들을 너무 멍청이로 묘사를 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너무 과거의 이런 이 세계 사람들을 멍청이로 표현해버린다. 이런 약간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맨 처음에 좀 드래곤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계속 저부터 시작인가요? 좀 나중에 바꿔볼게요. 스토리는 네. 아마 이 스토리 점수는 보통 원작에 대한 점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점수는. 이게 딱히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독창적인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뭐 원작 스토리 얼마나 잘라먹었다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멋진 코노스바 자체 스토리가 너무 독창적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독창적이란다고 하면은 이제 흔히 보이는 다른 판타지물이나 뭐 이세계 전생물의 클리셰를 다 깼다? 이런 느낌인가요? 클리셰를 깼다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 거기까지 지금 클리셰였어요. 주인공이 죽는 거는 상당히 어렵게 죽는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 세계로 부활을 한다. 여기까지는 클리셰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렘을 만드는 것까지도 클리셰네. 근데 그렇게 등장하는 하렘의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고 거기다 더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여기서 멋있고 뭔가 웅장하고 거창한 그런 몸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은 노가다 막노동으로 돈을 한 푼 두 푼 벌고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타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판타지물 책을 보게 되면은 보통 주인공이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런 거 없고 일단 노가다로 시작을 한다. 네. 이제 그러면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점을 주셨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부장님이 8점 주셨어요. 이제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전 사실 원작 스토리만 그대로 했다면 저는 거의 9점 10점 이렇게 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원작이랑 스토리가 좀 바뀌었다. 애니메이션이랑. 네. 일단 코노스바의 스토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뭐 이 세계 전생물들이랑 다르게 클리셰를 완전히 비꿔서 그걸 또 하나의 클리셰로 만들어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뜨게 된 이후로는 조금 그러니까 메타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거의 이니시가 돼서 그걸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클리셰를 부쉈는데 클리셰가 됐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스토리 내부에서 어찌 보면 틀에 박힌 것 같네요. 뭔가 각 캐릭터만의 특색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돼서 루즈해진다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약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스토리 자체 구성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읽는 사람이든 뭐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이든 뭐 절대 지루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원작과 다른 부분이 군데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메구밍이라는 이제 그 주연급 캐릭터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아크 위저드가 키우는 고양이 촘스케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걔가 원래 원작에서는 목욕을 되게 싫어해요. 원래 고양이들이 다 목욕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도 목욕을 좋아하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뭐 주인공인 그 카즈마가 이제 평소에는 좀 많이 인성이 폭발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캐릭터로 나오지만 이제 필요한 장면에서 멋있게 나오는 장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없애버리고 개그 장면으로 바꿨다던가.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할 때는 하는 인물이었다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완전 쓰레기. 그런 걸 바꿔버리고 또 중요한 복선을 다른 장면으로 대체시켜버리고. 복선을 대체시켰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차기작, 그러니까 2기, 3기, 그러니까 3기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사실 그런 게 정상인데 1기, 2기 판매량만 보면 3기가 당연히 나와야 하고. 판매량이 어떻게 되죠? 판매량이 거의 계속 원탑이죠. 분기별 원탑 15,000장, 15,000장 이렇게 팔리긴 하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2기가 끝날 즈음에는 3기가 확정이 또 돼버렸거든요, 애니메이션이. 복선 없이 3기를 어떻게 진행?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3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리뷰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스토리에 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분 다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8점 9점이면은.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출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연출은 두 분 점수가 똑같아요. 7점씩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드래곤님 불만이 좀 나왔으니까 부장님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출이라 하면은 보통 연출이 보통 판타지물에서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액션씬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액션씬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다 개그가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전투가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굳이 뽑자면 이제 이번 2기에서는 10화 정도?
네, 10화에서 이제 한스라는 그 악당과,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연출이. 뭐, 네. 작화도 갑자기 급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 뭐, 터지는 이펙트라든가 그런 것도 완벽했고요. 그런데 그 10화 외에 돋보이는 연출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거의 없죠. 네, 거의 왜냐면, 뭐 또, 뭐 연출이 필요한 네, 그런 게 장면이 없기 아닌가? 때문에. 심지어 그게 연출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웃고 넘어가 버리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남거나, 아니면 성우 연기에 의해서 포텐이 터진 게 많거나, 스토리 자체가 네. 웃기기 때문에 그게 웃긴 것이지, 연출 때문에 웃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연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고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 평균점인 5점에서 뭐 10화 때문에 2점 플러스에서 7점. 네, 딱 점수 이렇게 줬습니다. 한화의 점수가 참 후해요. 한화의 덕분에 2점이 플러스 되고. 네,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드래곤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7점 주셨어요? 저도 7점을 줬는데요. 이것도 아까 부장님이랑 비슷하게 개그물이라서 그렇게 연출에 돋보이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 그냥 가끔가다 나오는 전투씬? 그렇게 10화 같은 그런 전투씬이나 아니면은, 네. 그나마도 가산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매국민이 폭렬바우 쓰는 게 아주 멋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성우 연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성우 연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진 거라고 봐도 돼서 이건 이따가 연기 때 말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의견이 대체 평상시에는 10화가 좋았다 그리고 평상시에 평범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연출들 좋았던 부분도 성우 연기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런.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그 10화 같은 경우는 액션씬이 괜찮았고, 그 이외에도 뭐 마법 이펙트나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그 이외에 눈에 띄게 연출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음악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제일 안 좋아요. 이 작품 중에서. 이제 부장님 5점 주시고 드래곤님 6점 주셨어요. 5.5점, 사실 반타작이거든요. 이 음악이 형편없었나요? 부장님 먼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음악이 형편없다는 게 그런 이야기는 네. 아니고요. 근데, 네. 제가 앞서 리뷰를 했던 두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음악이 꽤 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감동적인 장면을 네. 자아내야 될 때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네. 작품의 성격을 살릴 때 그게 음악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냥 네. 단지 그냥 BGM으로서의 역할, 그냥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 그건 거의 방송사고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죠. 겨우 그 정도 역할밖에 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프닝 곡 같은 경우는 1기보다는 네. 같은 가수분이긴 하지만 1기보다 저는 네. 노래가 더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들었을 때. 이 경우에는 또 가수가 따로 기용이 되셨나 봐요. 네, 마치코라는 가수분이 따로 기용이 됐고, 네. 엔딩곡 같은 경우는 이제 1기랑 똑같이 또 캐릭터들이 불러주는 노래인데, 네. 항상 또 조용하고 느리고 잔잔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엔딩곡이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점수를 높게 줄 건덕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지만 깔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네, 평균 점수 딱 그렇게 줬습니다. 어쩌면 5점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드래곤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6점 주셨죠? 네, 뭐 저도 그냥 평탄해서 6점인데 뭐 그나마 기억에 남는 건 또 역시나 폭렬 마법 쓸 때 그건데 그것도 연기 그런 거고 그래서 연출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악이 그러니까 BGM이 네.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잘 자아내는 그런 부분에서도 성우들 연기가 대단해서 성우들 연기에 뭔가 먹히는 감도 없잖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했다. 아까부터 계속 성우 얘기가 나오는데 성우분들이 좀 열연을 하셨나 봐요. 네. 그거는 뭐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주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평범했다. 그래서 6점. 네, 그러면은 음악에 대해서는 딱히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바로 성우분들의 연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부터 성우분들 연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점수가 후해요. 부장님 10점 주시고 드래곤님 9점 주셨어요. 이 경우에는 한번 드래곤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9점. 제 기준에서 9점은 거의 만점이고 10점을 안 주는 이유는 지금 10점을 줬다가 나중에 11점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10점은 항상 아껴놓는 그래서 만점이 9점이고 이제 거기다 추가점으로 이제 1점을 남겨두고 항상 그렇게 10점을 남겨두는 편이고 이 9점 성우들 연기가 그 1기, 2기 다 그 주연들 연기부터가 엄청 대단하고 특히 폭렬바보 계속 얘기하는데 그 폭렬바보 그 성우분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게 애드립이었나 보네요. 그 내부에 있던 애드립은 아니고 뭐 그런 딱히 정해진 대사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기에서는 특히 돋보였던 게 성우들 말고도 저는 그 후반부에 8화부터였나? 그 주인공들이 방문하는 마을의 아쿠시즈 교도들, 그 교도들 연기가 정말 아, 광신도들 연기가 대단하다. 광신도들 연기가 크게 그 광신도들이 광신도가 아닌 척 접근하는 그 연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특히 마지막에 그 카즈마가 완전 멘붕한 장면 있잖아요. 그 한 아이가 넘어져가지고는 도와줘서 이름을 알려달라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쿠시즈 교단 그러니까 이제 가입 꼬맹이까지 사기를, 신청서였다.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이제 꼬맹이들까지 사기를 치는데 이제 그 그 사기 아이의 치는 연기마저 좋았다. 순진무구한 그 연기 같은 것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네. 최고점. 근데 그분들은 사실 엑스트라 연기 아닌가요? 어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주연들 연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엑스트라까지 연기가 좋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점 주셨어요. 10점. 네. 일단 뭐 엑스트라 이야기는 이제 드래곤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 좀 주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감독이 성우 연기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안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뭔 뜻이냐면 감독이 네. 성우의 애드리브 비중을 매우 높게 뒀어요. 녹음을 할 때. 실제로 네.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그 메구밍이라는 분은 성우가 이제 직접 뭐 영창, 그러니까 주문을 직접 쓰셨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다 했고, 그리고 뭐 비명을 질러야 되거나 아니면 좀 감정이 격해진 연기가 있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성우에게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오. 대사만 거의 짜주고 프레임만 짜주고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우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들이 훌륭하게 녹음을 해줬죠. 뭐 아마미야 소라라는 성우분이 이제 아쿠아 역할을 맡았는데 아쿠아 역할도 정말 진짜 잉여신 그 자체, 완전 쓰레기같이 연기를 완벽하게 해줬고, 이제 카즈마가 이제 뭐 다른 캐릭터의 속옷을 이제 자꾸 흔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인공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연기도 정말 완벽했고, 이건 사실 원작 초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우 연기는. 네. 일단 성우 자체들도 뭐 필모그래피를 약간만 읊어드리자면, 일단 카즈마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제 후쿠시마 준이라는 성우분인데, 일단 성우 20년 차 하신 분이고, 완전 베테랑이에요. 네, 대표적인 역할이 뭐 겁쟁이 페달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메구미 역할은 이제 타카시 리에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데뷔를 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뭐 근데 최근 들어서 좀 한창 많이 네, 맞습니다. 사시는 건 아닌가요? 그 리제로에서 에밀리아 역할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서 타카기 역할 이런 것도 맡게 됐고, 주연급을 많이 맡았어요. 네, 근데 여기 다크니스 역할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던 카야노 아이,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우분이. 카야노 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아쿠아 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또 저는 타카시 리에라는 성우분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연기 폭이 많이 좁아요. 다른 작품들을 다 들어보면 목소리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라마 CD에서 그 성우로 나온 우치다 마야가 차라리 그대로 했으면 어떨까. 자, 애니메이션이랑 드라마 CD랑 또 성우분이 네, 다르신가 그런 봐요. 작품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치다 마야가 낫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막상 이제 1기, 2기를 보고 나니까 캐릭터 자체는 특히 뭐 어울리는 목소리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마미야 소라는 경력은 조금 짧을지 몰라도 연기력은 뭐 플라스틱 메모리즈에서 아이라나 일주일간 친구에서 카오리 이렇게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감독이 부담 없이 맡겼던 게 아닌가. 네.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성우분들 자체도 베테랑 분들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그만큼 연기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독분들도 캐스팅을 하시면서 많이 그 성우분들의 자유를 맡기시고 거기에 대해 성우분들도 능력이 되시니까 좀 따라와서 이제 만점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줄여서 코노스바라고 부르는 이 작품 애니메이션에서 간단히 총평을 두 분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맨 처음 드래곤님 간단한 총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한 총평 뭐 한마디만 할게요.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이렇게 꼭 봐라, 2번 봐라. 네, 다음 부장님. 네, 클리셰를 부수면서 다시 클리셰를 만들고 하지만 성우가 없으면 시체인 작품.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클리셰를 부수는 데서 클리셰 생겼고 성우밖에 안 남았다 어찌 보면은. 글쎄 저도 사실 이걸 끝까지 본 게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밖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 여기에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애를 동방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은 저랑 친해지면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 멋진 세계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